안녕하세요. 한선재단 김다솜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사력 평가인데요. 제 옆에는 선진국방연구회장이시면서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신 박희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달 한선 브리프를 통해서 북핵을 군사력 평가에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사력 평가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는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 군사력이 질적으로는 오히려 낮고 또 양적으로 조금 미흡하더라도 질과 양을 포함하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무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사용이 돼서 4년 동안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포부하는데도 실패했던 것을 핵무기 2발로 일본을 항복시킨 그 정도로 위력 있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때는 당연히 저는 핵무기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별로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그 실온적 차원에서 그 모델을 한번 제시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사력 평가에 대한 한선 모델이 있나요? 2009년도에 이 한반도 선진화재단 고 박세일 교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만 그 2009년도에 한선재단에서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지수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시켰고 그 속에 국방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종합국력을 평가하는 이 박세일 교수 중심으로 한 한선재단의 모형을 한선 모델 이렇게 불렀고 그것이 2014년에도 다시 한번 해서 그 2009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제 바뀌었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2016년에는 그 책자로 발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전략을 세울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특히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심 끝에 계량화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을 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평가는 어떤가요? 예,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좀 포함을 해봤는데요. 핵무기 숫자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수준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정도인가, 아니면 도시 한두 개를 무력화시킬 정도인가, 이런 차원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위력이 있지만 사실은 사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는 재래식 전쟁을 할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 군사력 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할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로 반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승수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확장 억제라고 미국의 핵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수 효과를 우리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핵우산을 고려해서 한 20% 정도 받고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핵무기고 수소폭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한 40%로 이제 고려를 했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핵무기가 들어간 이 전력은 우리에 비해서는 한 이제 100대 113으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미국 핵우산이 없다 그러면은 100대 140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열세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군사력 평가를 할 때 우리 국방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좋으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북한은 군대 경제가 따로 있고 또 인건비도 사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판단하듯이 우리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작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비라는 것은 어떤 기습 공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하지만 기습 공격에는 그 당시에 있는
무기, 장비, 군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습 공격을 당한다면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한 100대 190 정도로 지금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실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진짜로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제거와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그 근본 그 배경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사시에 미국의 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핵우산을 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다. 그럼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스테싱어라는 그 학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이 정확한 그 승산의 판단보다는 오히려 오판에 의해서 또 오산에 의해서 난 그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오판 전쟁의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습 공격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기습적으로 서울을 점령을 해서 이것을 그 자기 수중에 넣은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한테 만약에 반격을 하면은 핵무기를 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대안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습 공격은 북한의 경제력 또는 북한의 이제 기름이라든지 또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는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 싸울 수 있는 그 충분한 보급은 북한이 갖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북한은 자기들이 열세인 그 전투 지속능력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전투 지속능력에 제한 없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전략적 우위로서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습 공격이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가장 우려해야 되고 나아가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확고하다 하는 인상을 북한한테 계속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